여러분, 보일러 외출 모드 절대 사용하지 마라, 난방비 폭탄 맞는다, 이렇게들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이건 틀렸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난방비 전력을 위해 뽁뽁이나 문풍지를 붙이시거나 안 쓰는 방에 밸브를 잠그시기도 하시죠. 이 방법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지 난방비 전략 핵심 내용, 여러분들의 올겨울 난방비 20만원 아껴드릴 꿀정보 지금 알려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구독자 이벤트도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시니어들이 우대받는 세상 시니어우대TV의 시우쌤입니다. 올 8월에 도시가스 요금이 또 6.8%가 인상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요금이 많이 나온 이유가 가스비 인상 때문만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부분 난방비 전략을 위해 뽁뽁이나 문풍지를 붙이시거나 안 쓰는 방에 밸브를 잠그기도 하고 나가실 때 외출 모드 설정을 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시지만 정작 난방비는 크게 줄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난방비가 크게 절약되지 않은 이유가 제일 중요한 보일러 자체 설정을 잘못하셨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설정만 하셔도 올겨울 따뜻하게 지내시면서 20만원 아낄 수 있습니다. 보일러 조절기에는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5가지가 있는데요. 온돌 모드, 온수 전용 모드, 실내 모드, 예약 모드, 외출 모드. 브랜드별로 형태는 조금 달라도 보통 이 5가지의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난방비를 반으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 실내 모드는 내가 설정해둔 온도로 실내가 유지되게 하는 건데요. 보일러 조절기 옆이나 아래를 보면 실내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온도계가 있습니다. 이 온도계가 집안의 온도를 계속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 중요한 온도계는 설치 위치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온도가 보일러에 설정된 온도보다 내려가면 설정한 온도까지 보일러가 돌아가게 되는 것이 실내 모드인데요. 예를 들어 문을 열고 닫을 때 차가운 바람으로 인해 온도가 변하거나 외풍이 심한 집이라면요. 설정해 놓은 실내 온도까지 온도가 올라가지 않아 보일러가 과도하게 작동되어 결국 난방비 폭탄을 맞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난방비 전략을 위해 온돌 모드를 사용하면 좋은데요. 우리가 밟고 있는 방바닥 아래에 흐르는 물이 난방수입니다. 온돌 모드는 바닥을 데워주는 난방수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설정으로 바닥에 흐르는 물의 온도를 측정하여 보일러가 작동합니다. 그러니 실내 모드처럼 외풍 등 외부 환경 때문에 과도하게 보일러가 작동하지 않는데요. 바로 이 실내 모드와 온돌 모드를 상황에 맞게 잘 사용하셔야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집에 맞는 설정 방법이 뭔지 아시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오메가3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고소한 고등어를 한겨울에 따뜻한 우리 집에서 구워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맛은 있지만 생선 굽는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게 되어 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합니다. 여기서 퀴즈! 환기를 할 때 집안의 공기와 방바닥 아래에 흐르는 물 중에 어떤 것의 온도가 더 빠르게 내려갈까요? 맞습니다. 창문을 열면 당연히 찬바람이 들어오니 집안의 공기가 더 빠르게 차가워지겠죠. 환기를 다 하고 문을 닫으면 집안의 공기는 어떨까요? 당연히 찬바람이 훑고 지나가서 굉장히 차가울 텐데요. 하지만 방바닥은 이미 보일러를 틀어놨기 때문에 여전히 따뜻합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보일러를 실내 모드로 해놨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일러 조절기의 온도계가 실내 온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바닥은 여전히 따뜻한데도 보일러는 온도가 내려갔다고 측정하여 설정해 놓은 목표 온도까지 다시 올리려고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안 돌아가도 되는 보일러가 돌아가게 되어 아까운 가스를 소모하게 되는데요. 반대로 온돌 모드였다면 어떨까요? 온돌 모드는 방바닥 아래의 물의 온도를 기준으로 보일러가 돌아가는 방식이니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해도 찬바람이 들어왔는지 잘 눈치를 채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기가 끝나고 창문을 닫았을 때 방바닥 아래의 난방수의 온도가 식지 않았다면 보일러의 가동 없이도 실내 공기는 점점 따뜻해질 텐데요. 정리를 해보면 우리 집의 평상시 실내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실온 모드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갑작스럽게 온도 변화가 많거나 보일러 전원 장치가 창문이나 출입구 근처에 있다면 온돌 모드를 사용하시는 게 불필요한 가스 사용을 막고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워진 바닥에 온도 유지를 위해 카페트나 이불을 깔아 놓으면 더 좋겠죠. 여러분들의 보일러 전원 장치는 어디에 있나요? 자, 그럼 몇 도로 설정해야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을까요?
보일러 전문가가 얘기하기를 겨울철 실내 난방 적정 온도는 20에서 22도 사이라고 합니다. 온돌 모드를 사용한다면 난방수의 온도는 40도에서 60도 사이가 적정 온도고요. 그런데 이것도 집집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집집마다 평수도 다르고 윗집 아랫집이 있다면 중간에 낀 우리 집은 난방을 적게 해도 따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실온 모드라면 20도로, 온돌 모드라면 40도로 설정해보고 따뜻하지 않다면 조금씩 높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런데 만약 이런 설정 온도를 더 높이지 않고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많이들 알고 계시는 뽁뽁이나 문풍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뽁뽁이는 시간이 지나면 비닐이 삭아서 떨어지기도 하고 시야를 가려 답답하기도 한데요. 뽁뽁이 따로 문풍지 따로 붙이고 봄이 되면 또 떼어내고 재활용도 되지 않아 비닐 쓰레기까지 불편하고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추위를 막고자 불편하지만 참고 쓰셨다면 이젠 이거 하나로 해결해 보세요. 바로 단열과 방풍을 한꺼번에 해결해주는 방풍 비닐인데요. 벨크로 타입과 지퍼형이 있고요. 창문 전체를 덮어주니 단열과 방풍은 물론 시야를 가리지 않아 답답하지 않습니다. 환기를 자주 하는 창문에는 지퍼형이 더 편리하고 자주 열지 않는 창문이라면 벨크로 타입을 추천드려요. 물론 벨크로 타입도 열고 닫기는 가능하고요. 겨울철 잘 사용하시고 봄에는 잘 떼서 보관했다가 그 다음 겨울에 또 사용이 가능합니다. 올겨울 영하 18도까지 내려가는 강력한 추위에 이것도 함께 입으시면 매서운 칼바람에도 끄떡없는데요. 바로 발열되는 방한조끼입니다. 배터리를 연결하면 전자파 걱정 없이 3단계 온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5개의 발열 패드로 8시간 동안 등도 따시고 배도 따뜻하게 해줍니다. 전자제품은 AS가 되는지 꼭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이 제품은 AS 서비스가 되니 올겨울 추위 이걸로 든든하게 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런데 이렇게 난방도 하고 방풍 비닐과 따뜻한 조끼도 입었지만 우리 집에서 딱 한 곳, 이곳의 추위는 막기 힘든데요. 바로 욕실 화장실입니다. 창문이 있거나 오래된 집은 화장실이 더 춥고 특히 샤워할 때 너무 춥지 않으신가요? 샤워하려고 욕실에 들어가는 순간 추워서 오들오들 떠셨던 분들에게 이거 강력 추천드릴게요. 바로 무타공 욕실 온풍기인데요. 우주선에도 사용하는 세라믹을 사용해 공기 접촉면을 4배 늘려 3초 만에 발열이 되고 4배 더 빠르게 따뜻해집니다. 독일 저소음 모터를 사용해 조용하고 IPX 3중 방수가 되어 욕실에서 사용하기 안전한데요. 타공 없이 수건거리에 걸 수도 있고 실내에서 사용하는 것이니 일산화탄소가 나오지 않는지 꼭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이 제품은 그런 걱정 없이 안전한 제품으로 스위치까지 방수 기능이 있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샤워하고 나오셨으면 이제 따뜻한 방에서 푹 주무셔야 하잖아요. 주무실 때 체감 온도는 높이고 난방비를 낮출 수 있는 꿀 아이템 2개 더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설치가 간편한 원터치 난방 텐트입니다. 저희 집 안방이 워낙 외풍이 심해서 겨울철만 되면 아이가 콧물을 달고 살았는데 이 난방 텐트를 치고 잔 이후부터는 확연히 줄어서 매해 겨울이면 꼭 꺼내놓는 필수템인데요. 침대나 바닥이나 어디든 설치할 수 있고 찬 공기는 막아주고 따뜻한 공기는 유지시켜주어 여러분들의 꿀잠을 위해 적극 추천드릴게요. 겨울철 건조함 또한 무시하면 안 되는데요. 적절한 습도를 유지해야 집안의 공기순환이 더 잘 되고 그래야 실내 온도를 빠르게 높여주어 훈훈함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집안의 습도는 40에서 60%를 유지하는 게 건강에 좋고요. 겨울철 날씨가 춥다고 설마 문 꽁꽁 닫아놓고 환기 한번 안 하시는 건 아니시죠? 탁한 공기와 집안 여기저기 결로 현상으로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니 춥더라도 환기는 꼭 필수로 해주셔야 하는데요. 우리 집의 습도가 60% 이하라면 가습기를 트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가습기 좋은 건 알겠는데 청소가 귀찮고 관리가 어려워 꺼려지셨나요? 안정성과 편리함 둘 다 잡은 전기포트형 가열식 가습기 써보세요. 단 2개의 심플한 구조이고 304 스테인리스를 사용한 전기포트형 가습기입니다. 100도씨까지 물을 끓여 나오는 가열식이라 세균 걱정이 없고요. 통주물 구조라 이물질, 물때가 걱정이 없고 청소가 간편하여 사용하기 정말 편리한 제품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이 여러분들의 따뜻한 겨울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구매를 원하신다면 화면을 터치하여 왼쪽 아래에 나오는 사진을 클릭하시고 구매하실 수 있고요.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도 링크 남겨놓을게요.
여러분, 외출할 때 보일러 어떻게 조절해 놓고 나가시나요? 설마 외출 모드 누르고 나가시는 건 아니시죠? 외출 모드가 외출할 때 누르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모드는 동파 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기능으로 실내 온도가 8도 이하로 떨어졌을 때만 최소한의 보온 유지를 위해 작동합니다. 그래서 외출 모드를 누르고 나갔다 들어오면 실내 온도가 뚝 떨어져 그만큼 다시 집안의 온도를 올리기 위해 많은 양의 가스를 사용하여 난방비 폭탄을 맞는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이 내용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보일러 회사마다 외출 모드 기능이 다 다르기 때문인데요. 귀뚜라미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그 기능과 같이 실내 온도가 8도 미만 시에 작동하여 최소 실내 온도가 8도로 유지하는 기능이고요. 경동 나비에는 난방소 온도가 10도 이하인 경우 펌프가 작동하고 6도 이하가 되면 난방소 온도가 21도가 될 때까지 난방이 작동합니다. 롯데보일러는 4시간 간격으로 최소 난방을 반복하여 실내 온도를 유지하고요. 린나인은 4시간마다 10분씩 난방이 가동됩니다. 대성 셀틱의 외출 모드는 온수만 사용하게 되는 기능인데요. 단 배관물의 온도가 5도 이하로 내려가면 배관물 온도가 40도가 될 때까지 가동된 후 정지가 됩니다. 이렇게 회사별로 외출 모드가 다 다르니 우리 집의 보일러가 어느 회사 건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정말 외출 시에는 외출 모드가 아니고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까요? 바로 예약 모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약 모드는 설정해 놓은 시간이 지나면 20분씩 보일러가 작동을 반복하는 기능인데요. 만약 예약 모드를 2시간으로 해놓았다면 2시간 동안 작동하지 않고 20분 동안 보일러가 돌아갔다가 다시 2시간 멈췄다가 다시 20분 돌아가는 식으로 반복합니다. 보일러 회사마다 가동하는 시간이 20분에서 30분 정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작동 방법은 비슷한데요. 이 예약 모드를 외출할 때도 쓰고 평소에도 잘 활용하시면 난방비를 아낄 수 있는 아주 꿀 기능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실내 온도로 집안을 비슷하게 유지하고 싶을 때 예를 들어 목표 온도를 23도로 해놓고 그 온도에 도달한 이후에는 예약 모드로 3시간에서 4시간에 한 번씩 보일러가 돌아가게 하는 방법이 실내 온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참고로 실내 온도를 1도 올리는데 가스비가 약 7% 더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소개해드렸던 제품들의 도움을 받고 평소 보일러 설정 온도는 22도로 한 후 3시간에서 4시간 예약 모드로 해놨더니 딱 생활하기 좋더라고요. 그럼 외출할 때는 이렇게 설정해 보세요. 예약 모드를 사용하긴 할 건데요. 그 전에 우선 평소 설정해 놓은 실내 온도보다 3에서 4도 정도 낮게,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평소 22도니까 18에서 19도로 낮춰 놓고요. 예약 모드는 4시간에 한 번 돌아가게 설정해 놓고 외출합니다. 그럼 실내 온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난방비도 절약할 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난방비 절약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바로 온수 모드의 설정인데요. 여기서 온수는 바닥에 난방수가 아니고 설거지를 하거나 샤워를 할 때 쓰는 온수를 말합니다. 보일러 조절기를 보시면 저, 중, 고 또는 약중강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샤워를 하거나 세수를 할 때 수도꼭지 방향을 뜨거운 물 끝까지 틀고 하지는 않으시잖아요. 보통 중간보다 살짝 따뜻한 물 방향 쪽으로 놓고 사용하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여태 따뜻한 물에 많은 양의 찬물을 섞어서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온수 설정을 고나 강으로 해놓았다면 찬물을 섞어서 쓰던 뜨거운 물을 쓰던 보일러는 설정된 온도까지 데우는 건 똑같은데요. 아깝게 가스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목욕탕의 열탕 온도가 40도 전후이니 굳이 온도 설정을 고로 해놓을 필요가 없겠죠. 저희 집은 저로 설정해 놓아도 뜨거운 물이 충분히 뜨거워서 설거지할 때도 기름때가 잘 지워지는데요. 그러니 저나 약으로 설정해 놓고 좀 더 올려야겠다 싶으시면 그때 중으로 바꾸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수도꼭지를 잠글 때 레버를 온수 방향으로 두면 보일러가 작동되어 요금이 발생한다고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신데요. 이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보일러는 급수의 압력차로 기계가 돌아가는데요.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면서 그때 보일러 안에 압력 차이가 발생하여 그것을 알아차리고 보일러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즉 물이 틀어져야 보일러의 센서가 작동된다는 것인데요. 그러니 수도꼭지만 잘 잠그셨다면 수도꼭지의
레버 방향은 어디든 전혀 상관이 없겠죠. 단 습관적으로 레버 있는 방향으로 틀기 마련이니 그래서 찬물 쪽으로 해놓으시는 게 좋다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겠는데요. 두 번째, 자주 안 쓰는 방에 보일러 분배기를 잠그시는 분들 있으시죠. 원리를 보면 잘 사용하지 않는 방에 보일러를 잠가주면 에너지 소모가 그만큼 줄어들어 난방비 절약이 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밸브를 완전히 잠그면 간혹 밸브가 쩔어 고장이 날 수 있습니다. 난방비 아끼려다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되니 반 정도 열어놓는 게 밸브가 고장이 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일러는 작동 시 연소가 일어나 분진이 발생하고 내부나 연통에 먼지가 쌓이는데요. 에어컨의 필터를 청소해주면 더 시원해지듯이 보일러도 연통 청소를 해주시면 열의 흐름이 원활해집니다. 단 보일러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기기이므로 청소는 보일러 제조사에 문의하면 적은 비용으로 가능하고요. 적정 청소 기간은 1년이라고 말하는데 참고로 저는 2-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바닥은 따뜻하게 공기는 조금 차갑게 지내시는 게 장수 비결이라고 하니 여러분들도 적절한 보일러 사용으로 난방비 적게 내시며 건강한 겨울 보내세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유용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연말이라 모임도 많고 그만큼 술자리도 자주 있으실 텐데요. 남성 활력의 원차 마카가 함유되어 있는 숙취해소제 주상전화입니다. 좋아하는 지인들과 기분 좋게 한잔하시고 다음날에도 개운하게 아침 맞을 수 있게 시중에 한 상자당 12,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주상전화를 구독자 이벤트로 선물 드릴게요. 댓글로 오늘 소개해드린 상품 중 가장 난방에 도움될 것 같은 제품과 주상전화 신청합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추첨을 통해 두 분을 선정하여 각각 2상자씩 보내드릴게요. 효과가 너무 좋다고 가음하지 마시고 여성분들에게도 좋으니 많이 신청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